있는 게 너네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2학년 1학기 내용이야. 근데 2학년 1학기 내용이 이렇게 많아요. 2학년 1학기 때가 죽었어요. 물화생지를 한 학기 동안 배우겠다는 얘기야. 우리가 지금 단과에서 하고 있는 물리원, 화학원 이게 다 한 학기용이란 말이야. 교과서가 개편되면서 1년 동안 배웠던 걸 한 학기로 압축해버렸어요. 내용을 안 줄었는데. 자, 이제 우리가 174페이지에 해야 되는 대표적인 게 뭐에 대한 얘기냐면 이중성이라는 얘기야. 자, 이중성은 뭐냐면 성질이 두 개가 중복돼요 라는 뜻이야. 그래서 두 가지 성질을 가져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두 가지 성질은 바로 파동성과 무슨 성을 얘기하냐면 입자성을 얘기해. 이 파동성과 입자성을 둘 다 갖는 걸 우리가 이중성을 가져 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 중에서 이 이중성을 처음으로 발견한 게 아인슈타인이고, 아인슈타인은 첫 번째 빛의 이중성을 발견한 사람이죠. 참, A4는 들어가지. 아, 너희들 요즘에 깜빡해서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얘를 왜 안 멈추는 거지? 사진 찍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녹화하고 있는 거. 안 줄고 있을 때 집으로 빨리 나가야 되는데. 종이 필요한 사람 다 있어. 자, 이중성을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이 아인슈타인이고, 아인슈타인은 파동인 빛의 이중성을 발견한 사람이야. 그래서 자, 그 중에서요, 빛이라고 하는 건 파동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파동의 성질을 가져요. 그 빛이 파동이고, 따라서 파동의 성질을 갖는다는 건 아인슈타인이 증명할 필요가 없었지. 토마스 영이 이중슬릿 실험 간섭을 통해서 빛이 파동이라는 걸 증명을 한 거야.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모든 과학자들이 빛이 파동이라는 걸 의심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근데 아인슈타인이요, 광전 효과 실험을 해요. 그 광전 효과 실험을 아인슈타인이 하면서 이 광전 효과를 통해서 빛이 입자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걸 파악한 거예요. 그래서 빛은 파동과 입자의 성질을 동시에 갖기 때문에 이중성이 나타나 이걸 빛의 이중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빛은 파동이란 얘기야, 입자란 얘기야? 빛은 파동이야, 입자야? 빛은 파동입니다. 근데 어떤 특정한 환경에서만 입자의 성질이 나타나, 이걸 알아낸 거야. 되겠어? 그래서 항상 파동성과 입자성을 동시에 갖는 게 아니고요, 평상시에는 파동성을 가지고 있다가 특정한 조건이 되는 순간만 입자의 성질이 드러난다 라는 얘기거든요. 그 특정한 환경에 바로 광전 효과가 일어나는 그 순간, 다시 말해서 빛이 어떤 물질과 충돌하는 순간이에요. 충돌하는 순간에만 빛이 입자의 성질로 바뀌게 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인슈타인은요, 이렇게 금속이 있어요. 금속 덩어리. 자, 금속 덩어리가 있는데 이 금속은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자유전자들이 드글드글한 상태야. 그래서 조금 자극을 주면 이 자유전자들이 탈출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때 자극을 뭘로 줄 거냐면 빛이라는 걸로 자극을 줘서 저기 안에 있는 전자를 탈출시키겠다는 거야. 자,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엄청나게 센 빛을 주면 빛이 금속에 와서 충돌하는 그 순간 빛이 입자성을 가지고 있게 돼. 그러니까 입자로 설명해야 된다고. 그 빛의 입자를 뭐라고 하는 거냐면 빛의 입자를 멋진 말로 빛광자, 입자 작자 써서 빛을 광자라고 부르겠대. 그래서 빛이 입자인 성질을 띌 때만 빛의 입자를 우리는 광자라고 부른다라는 거야. 그래서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빛이 부딪히는 순간 입자로 바뀌는데 그냥 입자가 아니고 빛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입자예요. 그러니까 입자마다 그 아이가 빨간색 입자인 아이도 있고 파란색 입자인 아이도 있고 초록색 입자인 아이도 있을 거잖아. 그러니까 그 입자마다의 에너지를 갖는데 원래 파동일 때는 에너지가요. 그래서 진폭의 제곱과 진동수의 제곱을 곱한 만큼이 이 파동일 때의 에너지의 크기를 계산하는 방법이야. 에너지의 크기는 파동일 때는 진폭과 진동수에 의해서 결정돼. 그래서 근데 이 빛이 입자로 바뀌어 광자가 되는 순간 에너지를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에너지는 HF예요. H는 플랑크 상수야. 얘는 플랑크라는 사람이 알아낸 상수니까 정해진 숫자가 있지 얘는 변하지 않아. 그래서 대신에 빛이 입자일 때 그 에너지를 결정하는 건 진폭이 아니고 진동수로만 에너지가 결정된다는 거야. 진동수로만. 근데 우리가 아까 했어. 자, 진동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 빛의 색깔이다. 맞아. 자, 그러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진동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빛의 색깔이 바로 에너지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된 거란 얘기야. 그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빛의 삼원색은 빨, 초, 파거든요. 자, 그 중에서 빨간색의 진동수가 제일 작아서 1이라고 치자. 초록색은 진동수가 조금 커서 10이라고 치고 파란색은 진동수가 엄청 커야 되니까 100이라고 치자. 그렇다면 빨간색에 비해서 초록색의 에너지가 10배 큰 거야. 그러니까 빨간색 광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1줄이라고 친다면 초록색 광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10줄, 파란색 광자 하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100줄로 보면 된다는 얘기야. 되겠어?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백색 광이 오면 그 안에 빨주파라고 하는 색깔이 들어있을 텐데 얘가 부딪히는 순간 그 색깔들이 입자로 바뀐다고요. 그랬을 때 그 입자가 무슨 색깔이냐에 따라서 입자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값이 다 달라. 그 중에서 빨간색인 광자는 1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광자들이라면 그래서 초록색 광자들은 10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광자들이고요. 파란색 빛들은 100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광자로 바뀐다는 거야. 부딪히는 순간. 그래서 자, 그랬을 때 이 광자로 바뀌는 순간 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광자라는 입자를 전자가 흡수합니다. 흡수합니다. 그래서 전자의 에너지가 순간 확 커집니다. 근데 이 전자는 어떤 상태냐면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때 원자 구조를 배웠으니까 알겠지만 원자 속에는 원자 핵이라는 게 있고 그 바깥쪽 껍질에 전자들이 뺑글뺑글 돌면서 이렇게 있는 형태의 구조야 라고 우리는 배웠거든요. 그래서 그중 가장 안쪽 껍질에 있는 전자들의 에너지가 작아서 안쪽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껍질에 있는 전자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1줄이라면 이 껍질에 있는 전자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뭐 20줄, 이 껍질에 있는 전자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뭐 40줄 이렇게 된 거야. 그랬을 때 전자가 튀어나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전자가 몇 번째 껍질에 있던 상관없이 에너지를 먹고 이게 에너지가 무한대로 큰 바깥쪽으로 튕겨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근데 문제는 얘가 튕겨 나올 수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동안은
원자핵은 플러스 전기를 띠고 전자는 마이너스 전기를 띠기 때문에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당기는 힘을 받아. 가까이 있는 아이는 더 큰 힘을 받았겠지. 멀리 있는 애들은 조그만 힘을 받았겠지. 그래서 얘가 튀어나오려면 이 원자핵이 잡아당기는 정전기적 인력을 끊어야 튕겨나올 수 있다는 거야. 그걸 끊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에너지. 됐어?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야. 그 에너지를 흡수하지 못해서 그동안 뺑글뺑글 돌기는 했지만 밖으로 튕겨나올 수는 없었던 거야. 이해되니? 이해되니? 그러니 이렇게 전자들이 뺑글뺑글 돌면서 나 나가고 싶은데 이 새끼가 자꾸 잡아당기면 못 나가! 이 상태였거든요. 근데 여기에 있는 광자가 에너지를 가지고 오면 그 광자 하나를 얘가 확 흡수해. 그래서 얘는 탈출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에너지가 얼마 필요하냐면 70 필요하다고 쳐. 얘는 탈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가 50이라고 칠게. 얘는 30이면 탈출해. 뭐 이런 느낌이거든. 되겠어? 그랬을 때 광자는요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가 먼저 흡수하겠죠. 됐어? 그래서 그 전자가 튀어나오겠죠. 그러면 얘가 튀어나오기 위해서는 30의 에너지가 필요한데 됐니? 빨간색은 1줄밖에 에너지가 없어. 그러면 빨간색 광자를 먹으면 전자가 튀어나올 수 있니 없니? 없어요. 이걸 광전 효과가 일어나지 않았어 라고 얘기하는 거야. 됐어? 자, 초록색 빛도요 10줄밖에 에너지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 먹어봤자 튀어나오지 않아. 근데 파란색 빛의 광자를 먹으면 걔는 에너지를 100주잖아. 그러니까 30만큼의 에너지를 충분히 얻을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 먹고 전자가 밖으로 튕겨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자가 탈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를 얻으면 전자들은 그거 먹고 튕겨 나온다고요. 그래서 그 에너지를 빛으로 줬으니 빛 먹고 튀어나온 전자가 된 거잖아. 그 빛을 먹고 튀어나온 전자를 멋진 말로 빛광자, 그래서 빛 먹고 튀어나온 전자다. 그래서 광전자가 나오는 현상, 이걸 우리가 광전효과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광전효과, 빛 먹고 전자가 튀어나오는 걸 우리가 광전효과가 일어났어 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되겠어?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자가 튀어나오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에너지가 필요해. 그 최소한의 에너지를 바로 우리는 문턱 진동수 또는 한계 진동수, 얘가 튀어나오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진동수를 우리가 문턱 진동수 또는 한계 진동수, 그 문턱 진동수 이상의 진동수를 가지고 있는 빛을 먹을 때만 튀어나올 수 있어. 이런 느낌이야. 근데 빨간색 빛은 문턱 진동수보다 진동수가 작아서 광전 효과를 못 일으킨 거야. 초록색도 문턱 진동수보다 진동수가 작아서 전자를 못 튀어나오게 한 거고, 파란색은 문턱 진동수보다 진동수가 커서 이거 먹은 전자는 튀어나올 수 있어. 이런 얘기야. 그럼 선생님, 자, 저는요 초록색을 4개 먹으면 튀어나올 수 있지 않아요? 라고 하는데 하나의 전자는 광자를 1개밖에 못 먹어요. 그래서 여러 개를 한꺼번에 흡수할 수 없습니다. 알겠냐? 이런 것들이거든. 자, 그래서 이러한 사전적인 얘기들을 조금 기억해 놓고 광전 효과로 들어가면 이런 얘기인지 알겠죠? 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빛은 원래 파동입니다. 자, 빛은 원래 파동이거든요. 이러한 빛이 파동인데 빛은 2가지 요소가 있다 그래서 빛의 세기라고 하는 빛의 밝기가 있고요. 그리고 빛의 색깔, 이 2가지 요소가 있잖아. 자, 그랬을 때 빛이 파동일 때는요, 이 빛의 밝기, 세기를 결정하는 건 바로 진폭이었어요. 맞죠? 자, 그런가 하면 색깔을 결정하는 건 진동수였어요. 근데 빛이 입자의 성질을 갖게 되면 얘네들을 결정하는 요소들이 달라집니다. 그걸 아인슈타인이 이 실험을 통해서 알아낸 거야, 사실은. 되겠어? 자, 그 중에서 빛의 밝기를 결정하는 거, 우리 빛 중에서 빨간 빛이 있어요. 근데 빨간 빛 중에 흐린 빨간 빛이 있고 눈부신 빨간색 빛이 있어. 얘는 흐린 빨간색 빛인데 왜 쟤는 눈부신 빨간색 빛이야? 그 빛의 밝기 차이가 뭐야? 그건 빨간색 광자 수가 많냐 적냐 차이야. 됐어? 빨간색
이렇게 조그만 꼬마 전구를 하나 틀어놨어. 그러면 빨간색이지만 흐린 빛이거든요. 이 꼬마 전구 한 개 한 개를 광자로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빨간색 눈부신 빛을 만들려면 이 조그만 빨간색 꼬마 전구를 여러 개 틀면 되잖아요. 그럼 눈부시잖아요. 그래서 빛의 밝기는 그 안에 광자 수가 몇 개 있냐에 의해서 밝기가 결정되는 거야. 진폭하고 무관해. 되겠어? 광자 수가 몇 개 있어? 이거에 의해서 밝기가 결정된다. 그 다음에 자 색깔은요. 입자일 때도 똑같이 진동수에 의해서 결정돼요.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아인슈타인은요. 빛이 입자성을 가지고 있어? 그럼 뭐 입자라는 건 파동이랑 뭐가 다를 텐데? 그럼 파동이랑 뭐가 다른지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뭐가 다른지를 확인할 때 썼던 게 바로 너네도 생각하는 이 밝기야. 이 밝기가 진폭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냐 아니면 입자수냐 이걸 확인하는 실험을 광전효과로 했단 말이야. 그랬더니 진폭이 아니고 광자수에 의해서 밝기가 결정된다는 걸 알아낸 거야. 그래서 빛은 파동이 아니고 이 순간에 입자로 바뀌어 있구나 라는 걸 알아낸 거야. 되겠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파동일 때는 에너지의 크기를 결정하는 거 아까 써드렸어요. 에너지는 진폭의 제곱의 진동수의 제곱만큼의 에너지야. 그러니까 파동일 때는 진동수를 변화시켜도 에너지가 바뀌는 거고요. 진폭을 변화시켜도 에너지가 달라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 밝기를 변화시키든지 색깔을 변화시키든지 둘 중에 어떤 걸 변화시켜도 에너지는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 빛이 입자일 때는요. 에너지를 HF로 계산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빛이 입자일 때는 에너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색깔을 변화시키는 수밖에 없어요. 밝기는 광자 하나하나가 갖는 에너지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아. 단지 광자수가 많아질 뿐이야. 되겠어? 이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아인슈타인이 빛이 입자라는 걸 실험하는 과정을 여러분들은 보시게 될 거야. 자, 그러면 그 중에서요. 첫 번째 아인슈타인이 뭐를 했냐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금속에서 전자를 탈출시키는 광전효과 실험을 했다는 거야. 근데 이 금속이 철이야. 이 금속이 철이고요. 철에 있는 가장 바깥쪽 업체에 있는 전자를 탈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문턱 진동수, 그 진동수에 의해서 필요한 탈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우리가 이람수 이렇게 얘기해요. 그 이람수의 크기가 15라고 치자. 15의 에너지만 얻으면 이 새끼는 탈출할 수 있어. 이런 느낌. 이런 느낌. 되겠어? 이런 느낌이라고 치고요. 여러분들은 빛의 색깔이 세 가지가 있는 거 아세요? 빨간색이 있고 초록색이 있고 파란색이 있어요. 그 중에서 빨간색은 진동수가 작아서 10이라고 할게요. 초록색은 20이라고 할게요. 파란색은 50이라고 할게요. 그렇다면 빨간색 광자 하나가 갖는 에너지는 10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얘는 20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얘는 50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광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요. 됐어?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첫 번째 철한테 그냥 백색광의 빛을 비추는 게 아니고요. 단색광 빛을 비추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빨간색 빛만 비춰보는 거야. 되겠어? 빨간색 빛만 비춰보는 겁니다. 빨간색 빛을 비춰보는데 그 중에서 흐린 빨간색 빛을 비춰보기도 하고 눈부신 빨간색 빛을 비춰보기도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흐린 빨간색 빛이라는 건 흐리니까 저 꼬마 전구를 한 개만 틀어놨다고 생각할게요. 다시 말해서 광자가 한 개 있다. 그래서 흐려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눈부신 빨간색 빛은요. 그 안에 꼬마 전구를 100개 틀어놨다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안에 광자가 100개 있어 라고 생각해보자는 얘기예요. 자, 첫 번째요. 흐린 빨간색 빛을 비추면 여기에 빨간색 조명에 의해서 광자가 하나가 와. 근데 그 빨간색 광자 하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10줄이야. 근데 얘가 탈출하려면 15줄의 에너지가 필요해. 그러면 이거 하나를 얘가 먹어서 탈출할 수 있니 없니? 없단 얘기야. 그러니까 흐린 빨간색 빛을 먹어서 비췄을 때 광전 효과는 안 일어나요. 이 얘기야.
그리고 나서 점점 빛의 세기를 밝게 하겠다는 거야. 만약에 파동이면 보면 어떠냐면 밝기를 밝게 하면 밝게 할수록 진폭이 커지는 거야. 진폭이 커지면 따라서 에너지가 커져. 그러니까 지금은 빨간색 빛이 너무 에너지가 작아서 전자를 탈출 못 시켰어도 똑같은 빨간색이라도 그래서 밝게 하면 에너지가 커지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이 전자를 빨간색 빛이 탈출시킬 수 있어야 그게 파동인 거야. 그래서 얘는 점점 빨간색 조명을 눈부시게 틀어봤어. 근데 이걸 무한대로 눈부시게 틀었는데도 광전 효과가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없단 말이야. 안 일어나. 내가 밝기를 변화시켰는데 왜 에너지가 안 증가하지? 왜 전자가 안 탈출하지? 여기부터가 얘가 갖는 의심이었던 거야. 이거 뭔가 다르다. 밝기를 증가시켰으면 에너지가 당연히 증가했어야 되고 그러면 저 안에 있는 전자는 탈출했어야만 되는 거야. 파동이라면. 근데 탈출하지가 않아. 좀 이상하다는 거죠. 그러면 얘는 파동의 성질을 안 가지고 있나? 그래서 이번에는 뭐 했냐면 초록색 빛을 비춰보겠다는 거예요. 초록색 빛을 비춰보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초록색 빛을 흐린 초록색 빛을 비췄는데 SP가 나와. 눈부신 빛을 비췄는데도 SP가 나와. 이건 뭐지? 그래서 얘는 어떻게 했냐면 눈부신 초록색 빛은 에너지가 클 거잖아. 그래서 거기서 전자가 탈출하면 당연해. 에너지가 크니까. 그러면 요번에는 내가 이 밝기를 줄여볼게. 점점 줄이다 보면 밝기가 감소하니까 진폭이 줄어서 에너지가 줄어들다 보면 언젠가부터는 여기에 있는 전자를 탈출시키지 못하는 에너지를 갖는 초록색 빛도 만들 수 있을 거야. 파동이라면. 됐어? 그래서 밝기를 엄청나게 줄여가는 겁니다. 계속 줄여가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줄여도 초록색 빛에서는 계속 광전 효과가 나타나. 밝기가 에너지 크기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게 맞나 봐.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똑같은 일을 파란색 빛에서도 합니다. 파란색 빛을 눈부시게 비추니까 당연히 전자 튀어나와. 그리고 밝기를 계속 줄여가는데도 예병을 한 번 튀어나온 빛은 계속 튀어나와요. 아무리 줄여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밝기가 에너지의 크기와 무관하구나. 지금 얘는 빛은 파동이 아니구나. 그래서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야. 만약에 파동이라면 밝기를 변화시키는 순간 반드시 에너지가 바뀌어야 되고 그렇다면 광전 효과가 일어났던 빛도 어느 순간부터는 안 일어나게 되고 안 일어났던 빛이 일어날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 순간 빛이 파동이 아니구나라는 걸 확인하게 된다는 거야. 자, 그럼 파동이 아니면 이 새끼 뭐야? 파동이 아니면 입자라는 얘기야? 그러면 입자라는 걸 내가 한번 확인해 봐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됐죠? 얘는요 뭘 하게 되냐면 이렇게 금속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철로 만든 금속구가 있죠. 여기에 탈출하고자 하는 전자들이 등등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 금속판이 있고 여기 이렇게 회로도를 연결을 했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 자, 연결을 해서요. 이 사람이 다양한 실험을 할 건데 그 실험을 하기 전 이것만으로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를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실제로요. 이 사람이 이걸 알아내는 과정은 저 실험을 통해서 더 알아낼 거지만 이 사람은 이 광전 효과를 통해서 그러면 얘가 파동이 아니고 입자라면 이런 성질이 있어 라고 하면서 광전 효과 그래프를 그린 겁니다. 되겠어? 자,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건데 그 중에서요. 자, Y축은 뭘로 할 거냐면 전자가 탈출한 후에 운동 에너지고요. X축은 뭐냐면 진동수, 빛이 가지고 있는 진동수 이거였어요. 자,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걸 이 사람은 수식으로 함수식으로 표현하겠다는 거야. 1차 함수식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y는 ax 플러스 b가 1차 함수식의 기본항이야. 됐어? 기본식이야.
이걸 이 사람은요 y 대신에 이 안에서 보면 실제로 얘가 파란색 빛을 주면 전자가 튀어나온다 그랬잖아. 파란색 빛을 주면 광자 하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얼마였냐면 파란색 빛은 50이었단 말이야. 근데 그 50의 광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중에 그걸 전자가 먹고 자기가 탈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만큼은 쓰고 튀어나올 거야. 그 쓰고 튀어나올 에너지를 우리가 이람수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 이람수만큼의 에너지를 쓰고 그래서 나머지 에너지를 전자가 가지고 나와. 그 나머지 에너지가 탈출한 후에 전자의 무슨 에너지가 되냐면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된다라는 얘기야.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 거야. 자, 광자 하나가 갖는 에너지를 E라고 쓰고요. 이람수를 우리가 워크 펑션 그래서 W라고 쓰고요. 그리고 탈출한 후에 전자가 갖는 운동 에너지를 EK 이렇게 쓰겠다는 거예요. 되겠어? 근데 이 과정을 함수로 그릴 때 운동 에너지를 Y로 하겠다는 거예요. 되겠어? 자, 그래서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EK를 Y축에다가 쓰겠다는 거예요. 자, 운동 에너지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광자가 갖는 에너지에서 이람수 빼면 돼요. 그래서 광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에서 이람수를 빼면 되는데 광자 하나가 갖는 에너지는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HF로 계산할 수 있어. 거기서 이람수를 빼면 돼. 그래서 이게 광전효과 함수식이야. 그 중에서요 Y축이 EK이고 X축이 F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게 X축이면 꼬맹아 이게 뭐가 되냐면 기울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리고 이게 Y절편이 되는 거야. 그래서 파란색 빛을 쏘였을 때 철에서의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모습이 되더라는 거야. 이게 철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 자, 얘는 탈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진동수 아까 얘기했죠? 문턱 진동수요. 됐죠? 그게 15라고요. 그 문턱 진동수를 F0라고 우리가 써요. 근데 빛이 F0보다 큰 진동수를 가지고 있는 빛을 먹으면 그때부터 전자가 탈출해서 나온다는 거야. 탈출해서 나오면서 그 탈출한 전자들이 뭘 가지고 있다고?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근데 탈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진동수보다 작은 진동수를 가지고 있는 빛은 먹어봤자 전자가 탈출을 안 해. 그러니까 점선 처리한 거야. 맞아. 이 얘기야. 그래서 이 X절편이 탈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진동수, 이 진동수를 우리가 멋진 말로 한계 진동수 또는 문턱 진동수라고 한다. 그리고 이 그래프의 이 기울기가 아까 말씀드린 이게 플랑크 상수다 라는 얘기다. 자, 그러면 똑같이 파란색 빛을 비춰도 철에서는 이람수가 15니까 이 진동수에서 탈출을 하는데 만약에 금속을 바꿔 구리라고 칠게. 구리는 이람수가 만약에 예를 들어 30이라면 얘는 문턱 진동수가 30이겠지. 그죠? 금속마다 탈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진동수가 달라. 그러면 이건 철 그래프니까 구리 그래프를 여기다가 같이 그리면 어떤 모습이 될까? 라고 얘기하면 구리는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때 얘도 이 기울기가 플랑크 상수이기 때문에 얘의 기울기와 얘의 기울기는 항상 같습니다. 어떤 금속을 그려도 기울기는 바뀔 수가 없습니다. 단 금속마다 달라지는 건 문턱 진동수의 크기만 달라지는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아이씨, 못 잡았다.
됐어? 이때 y절편이 바로 마이너스 w로요. 이 y절편의 절대값이 바로 이 함수의 크기를 얘기한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그린 거야. 아인슈타인. 이 실험을 통해서 얘가 파동이 아니네. 그럼 입자네. 그러면 입자라면 이런 일들이 발생할 거야. 됐어? 라고 생각을 한 거고. 그리고 나서 됐어?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정말 저게 맞는지 확인하는 실험을 한 거고. 그렇다면 이때 내가 빛을 조절해서 20의 진동수를 가지고 있는 빛을 줬다고 치자. 20의 진동수를 가지고 있는 빛을 철한테도 주고 구리한테도 주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철은 문턱 진동수보다 더 큰 진동수를 가지고 있는 빛을 얻었기 때문에 얘는 탈출해. 방전 효과가 일어나. 근데 구리는 문턱 진동수보다 작은 진동수를 가지고 있는 빛을 받았기 때문에 얘는 방전 효과가 일어나지 않아.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실험을 통해서요. 얘는 빛은 파동이 이 순간 아니구나라는 것까지는 알았는데 그러면 입자라는 걸 증명해야죠. 그러려고 이 실험을 만들었다고요. 자, 이 실험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광 전지를 만드는 원리이기도 해요. 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여기에 금속이 있으면 여기서 엄청나게 센 빛을 비춥니다. 빛을 비추면 여기에 있는 전자가 광자를 먹고 튕겨 나와요. 아싸! 그리고 튕겨 나오는데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전선이 끊어져도 이 전자가 건너갑니다. 튕겨갑니다. 자, 그래서 전자가 흐르게 되니까 이걸 전류계로 설치해서 우리가 측정해보면 전류가 흐른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꼬마 전구를 연결해봐도 불이 켜지는 걸 통해서 전류가 흐르고 있구나 이거 확인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때 전자가 잘 건너오게 하려면 반드시 건전지를 선생님이 이쪽을 플러스를 걸고 이쪽을 마이너스를 걸어야 튕겨나오는 전자들이 오른쪽으로 안 가고 다 왼쪽으로만 가죠. 플러스 쪽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요. 전압을 걸어주면 탈출한 전자가 하나도 이탈하지 않고 건너갈 겁니다. 그래서 그럴 수 있게 전압을 걸어주는 걸 우리가 순방향 전압을 걸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아인슈타인은 성격이 더럽게 나쁘다는 거 알고 있죠. 얘는 건전지를 거꾸로 설치합니다. 건전지를 순방향이 아니고 거꾸로 역방향으로 설치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순방향 전압이 아닌 역방향 전압으로 틀어버리겠다는 거야. 이렇게 틀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고 여기가 플러스가 되는 순간 아무리 센 빛을 줘도 전자가 튀어나가려고 그러는데 이쪽에서 땡긴단 말이야. 근데 생각해봐. 만약에 얘가 파란색 빛을 먹은 전자일 수도 있고 초록색 빛을 먹은 전자일 수도 있어. 되겠어? 초록색 빛을 먹으면 에너지가 20인데 문턱 진동수는 이함수는 15란 말이야. 그러면 탈출하는 전자는 운동 에너지를 5밖에 안 가지고 있어. 파란색을 먹은 전자는 35의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초록색을 먹고 탈출하는 전자는 운동 에너지를 5밖에 안 가지고 있어. 그래서 첫 번째 여기 철에다가요. 초록색 빛만 주는 거야. 초록색 빛만. 초록색 빛만 주면 이 초록색 빛을 먹은 전자는 탈출하면서 운동 에너지가 5야. 그래서 운동 에너지 5 가지고 아싸! 그러고 건너가려고 한단 말이야. 근데 내가 역전압을 걸어. 역전압을 걸면 돼서 이쪽이 마이너스고 이쪽이 플러스니까 전자가 올려고 그러는데 이 새끼가 오지마! 그럼 밀어버려. 됐어? 자, 그랬을 때 미는 힘과 전자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 중에 누가 더 세냐에 따라 건너올 수도 있고 건너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 알겠죠? 됐어? 만약에 이거 역전압 하나가 2.5다. 그러면 역전압 하나를 걸어서 2.5의 힘을 만들었는데 이 새끼가 탈출할 때 운동 에너지가 5야. 그러면 역전압보다 힘이 세니까 얘 건너와. 그래서 흘러. 근데 역전압을 하나 더 걸어. 그러면 5가 되지. 됐어? 그러면 그 5가 될 때까지 건너와. 그러면 역전압을 하나 더 걸면 그때부터는 못 와. 알겠냐?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실제로 얘가 탈출하는 순간에 초록색 빛을 먹은 아이가 건너오지 못할 때까지 전압이 얼마가 필요한지를 확인해 본 거야. 그래서 X축이 전압이야. X축이 전압이고요.
Y축이 저 전류계로 측정한 전류의 세기란 말이야. 자, 근데 보세요. X축이 전압인데 원점으로부터 오른쪽은 플러스 전압이죠.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근데 원점에서 왼쪽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잖아요. 자, 이때 굳이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준 이유가 뭐냐면 플러스는 순방향 전압을 걸어서 라는 뜻으로 쓴 거예요. 이 사람은. 마이너스는요. 역방향 전압을 걸어서 이거 쓴 거예요. 역방향으로 건전지 하나 걸어서 두 개 걸어서 세 개 걸어서 네 개 걸어서 이런 느낌이야. 되겠어? 자, 그래서 초록색 빛을 쏘는데, 그치? 첫 번째는요, 얘가 첫 번째 흐린 초록색 빛을 쏜 거야. 흐린 초록색 빛을 쐈으니까 광자가 한 개 있잖아. 그 광자 한 개 먹고 탈출한 전자도 한 개밖에 안 돼. 탈출을 했어도. 됐어? 자, 그래서 그 전자가 건너오는데 역전압을 대니 전자가 하나가 건너와. 하나니까 우리 1A라고 치자. 1A의 전압이 전류가 건너오는데 역전압을 하나 거니까 건너와. 두 개 걸어도 건너와. 세 개 걸 때부터 안 건너와.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초록색 빛은 여기서 이렇게 돼서 여기가 이때부터는 전류가 측정되지 않아. 건너오는 게 없으니까. 이런 느낌이야. 되겠어? 이게 초록색 빛이야. 초록색 흐린 빛이야. 자, 아인슈타인은요, 밝기가 광자수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초록색 빛인데 흐린 빛이니까 광자 하나가 와서 전류가 하나 탈출했으니까 1A야. 그러면 파란색 빛은요, 에너지는 크지만 흐린 파란색 빛은 똑같이 파란색 빛이 한 개 온 거잖아. 그러면 그거는 탈출할 수 있는 전자도 한 개밖에 없잖아. 맞아? 그러면 밝기가 실제로 해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입자라면 그 입자를 먹고 탈출한 전자수가 같을 거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흐린 파란색 빛을 줘봤어. 그랬더니 이때 여기를 건너오는 전자가 똑같이 이라는 거야. 그리고 파란색 빛은 운동 에너지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정지 전압인 역전압의 개수가 돼서 훨씬 더 큰 데서 0이 돼. 이게 파란색 빛이야. 파란 흐린 빛이야. 아, 정말 밝기가 입자수구나. 밝기를 흐리게 했더니 그거 먹고 에너지를 전달하는 입자가 개수가 똑같아서 그거 먹고 탈출할 수 있는 전자수가 똑같구나. 이걸 알아낸 거야. 그러면 밝기를 다르게 해볼게. 흐린 빛이 아니고 밝은 빛으로 눈부신 빛으로 바꿔볼게. 눈부신 빛으로 광자가 많이 온 거라고 자기는 생각했으니까 자기 생각이 맞는지 확인하려고. 그러면 여기에는 광자가 10개 온 거라고 치자. 그럼 광자가 10개 왔으니까 그 광자를 먹고 탈출하는 전자도 다 10개야, 10개. 됐어? 그래서 처음에 전자가 하나 지나갈 때 1A면 눈부신 빛으로 바꾸면 여기를 지나오는 전자수는 늘어나야죠. 그래서 눈부신 빛으로 바꿔봤더니 진짜로 전류계에 측정되는 전류의 세기가 10A야. 실제로 탈출시키는 전자수가 많구나. 그걸 에너지를 전달하는 매개 입자가 많기 때문이구나 라고 생각한 거고, 그리고 나서 눈부신 빛으로 했는데 초록색 빛으로 했어. 그러면 초록색 빛은 전자를 10개 탈출시키지만 각각의 초록색 빛을 먹은 전자들은 모두 다 운동에너지 5밖에 안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역전압을 걸었을 때 걔가 멈추는 정지 전압의 크기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 밝기를 바꿔도 에너지의 크기가 바뀌지 않는 게 맞구나. 이 순간의 밝기는 에너지하고 무관하구나. 그래서 정지전압이 똑같구나. 되겠어? 그리고 파란색 눈부신 빛을 비췄는데 그때도 탈출한 전자수는 똑같고요. 됐어? 파란색이니까 초록색보다 정지전압이 훨씬 더 큰 거 맞지만 흐린 파란색 빛이나 눈부신 파란색 빛이나 정지전압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밝기는 에너지의 크기와 무관하다는 걸 한 번 더
확인하고요. 밝기는 단지 탈출시킬 수 있는 에너지를 전달하는 맥의 입자수가 증가합니다. 그 맥의 입자를 나는 광자라고 할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다. 이해하는 거야? 이해되겠어? 이런 겁니다. 왜? 오. 그러게 이 차원을 왜 여는 거야 도대체? 뭔데 쟤? 나비 효과다. 네, 잡아주세요. 야, 잡아주세요를 내가 너한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가시라고 그래, 나가시라고. 와. 징그러워. 왜 안고 다니냐? 잡아야 돼. 네, 잘. 어떻게 안 죽을 수가 있지? 너무 부드러운가 봐요. 여기 나가라고 하는데요. 신기. 어떻게 안 죽을 수가 있지? 납작해서 그런가? 와 씨. 강한 개체. 와 씨. 그럴 수 없어. 제가 보복할 수도 있어. 당한다. 일단 나의 설명을 알아들었냐? 집중은 여기다 해야 될 거 아니야. 알았지? 되겠어? 자,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서 두 가지 실험을 통해서 실제로 빛이 이렇게 충돌하는 순간에는 파동이 아닌 입자의 성질을 합니다. 그리고 색깔이라는 게 바로 진동수에 의해 결정되는 에너지의 크기고 입자일 때는 밝기라고 하는 라인은 에너지의 크기가 아니고 광자수를 얘기한다. 알겠습니까?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서 빛이 입자가 그 파동이 아닌 입자인 순간이 존재한다. 그래서 빛은 두 가지 성질을 가질 수 있다. 이게 빛의 이중성입니다.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요. 옛날의 과학은요. 입자는 입자고 파동은 파동이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이 새끼가 나타나면서 입자인 애가 파동일 수도 있고 파동인 애가 입자일 수도 있다라는 됐어. 자, 환경을 이해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빛이라고 하는 파동이 입자의 성질을 가질 수 있다면 사실은 입자도 무슨 성질을 가질 수 있다? 파동의 성질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빛의 이중성을 얘기했다면 드브로이라고 하는 또 다른 과학자는 그러면 빛만 이중성을 가진 건 아니야. 물질도 가질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물질의 이중성을 설명한 과학자가 드브로이라고 하는 과학자야. 드브로이. 그래서 이 드브로이라고 하는 사람은 물질은 입자이면서 파동성을 가질 수 있다. 그러면 물질이 파동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알면 되냐? 뭐씨! 가만히 좀 있어봐! 네. 근데 지금 충격받아서 가만히 있단 말이야. 깨우지 마. 나 내일 여기 수업 있나? 여기 수업 없겠지? 자, 그래서 빛이 이중성을 띠는 것처럼 물질도 이중성을 띨 거니까 물질이 파동이라는 파동성을 증명할 때 그러면 물질이 파동이라는 걸 증명하는 방법은 그 물질이 뭐 파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내면 돼. 됐어? 그래서 이 사람은 물질이 가지고 있는 물질의 파장을 확인해 보겠다. 파장. 되겠어? 이걸 확인해 보겠다. 이거를 우리는 물질이 가지고 있는 파장을 물질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물질파를 측정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고요. 됐어? 이 사람은 그렇다면 됐어?
파동이 입자인 것처럼 움직일 때 에너지가 HF야. 파동이 입자로 움직일 때 에너지 크기를 HF라고 우리는 구할 수 있었잖아. 자, 그러면 이 물질이 가지고 있는 이 에너지와 같은 거,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양인 운동량일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자기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 거야. 그래서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양인 운동량이 그래서 바로 물질이 파동일 때 갖는 에너지의 크기를 만들어내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한 거야.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 거 뭐가 있냐면 실제로 광속은 불변해 라고 할 때 광속 C는 F 람다야 이랬어. 자, 근데 광속은 불변하니까 얘는 항상 일정하단 말이야. 그러면 파장의 길이에 따라 바뀌는 건 진동수야. 그래서 진동수와 파장은 반비례해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 진동수는요 람다분의 C로 계산할 수 있어. 맞냐? 그러니 여기에 있는 진동수 자리에 이거 대입해도 됐어. 합법이야. 그러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운동량인 MV가요 람다분의 HCR가 됩니다. 드브로이가 술 처먹고 그래서 알아내. 생각해낸 방정식이야. 그래놓고 술 깨고 나서 자기의 생각에 감동받아서 이게 맞는지 확인 실험을 한 거지. 근데 얘명할 맞아. 그래서 그렇게 된 거야. 자, 그래서 이때 물질파라고 하는 람다는 물질은 MV분의 HC만큼의 파장을 가질 거라고 생각한 거야. 모든 물질은 자기만의 고유한 파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 파장의 크기를 이렇게 구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지. MV는 HC만큼 같지 않을까? 그러니까 물질이 파동으로 움직인다면 파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파장의 길이를 그럼 내가 파장을 확인해 볼게. 파장을 측정해 볼게. 어떻게? 토마스 여기 했던 간섭 실험을 통해서 파장을 확인해 보면 돼. 밝은 무늬 다음에 그 다음 밝은 무늬가 나타나는 걸 통해서 파장의 길이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알았다는 거야. 자, 근데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크기의 파장이 되려면 그래서 이 값이 엄청나게 작아야 됩니다. 그래, 얘가 커지죠. 그러니까 질량이 엄청 작은 애로 실험해야 된다는 걸 이 사람은 알게 된 거죠.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 중에 질량이 엄청 작은 애가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전자죠. 그래서 이 사람은 전자의 파장의 길이를 측정하는 실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성공을 한 겁니다. 되겠어요? 자, 근데 전자가 대단히 왕성합니다. 이중슬리 실험을 통해 파장의 길이를 알아보겠다고 생각한 거잖아. 그러니 첫 번째 파원 S1, 두 번째 파원 S2에다가 전자를 쏘는 겁니다. 이렇게 전자를 쏘죠. 근데 전자는 입자니까요. 공을 여기다가 하나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공이 와서 여기에 하나 퉁 맞고 여기에 하나 퉁 맞아요. 그래서 전자인 공이 박히는 위치가 딱 2개밖에 안 생겨. 이 새끼 이거 입자라서 간섭 무늬가 안 생기네.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전자를 막 발생하면서 막 쳐다봤는데 계속 저래. 그랬다가 너무 지쳐서 여기서 전자를 계속 따다다닥 쏘면서 안 봤어. 딴짓했어. 그랬더니 여기서 뭐가 생겨? 간섭 무늬가 나타나. 안 보고 있어. 전자라는 애는요. 그래서 빛은 충돌할 때만 입자의 성질을 띠는 것처럼 전자는 그래서 누군가가 관찰하고 있을 때는 입자인데 관찰하지 않을 때 파동의 성질을 띈다는 거야. 그걸 안 했어. 안 봐야 돼, 이 새끼. 되겠냐? 그걸 안 했어. 그래서 전자라는 게 관찰하지 않을 때가 파동성을 띠는 거구나. 아무 때나 파동성을 띠는 건 아니구나. 그래서 관찰하지 않고 간섭 무늬를 통해서 전자의 파장의 길이를 특정했는데
그 전자의 파장의 길이가 전자기파 중에 X선의 파장의 길이와 일치합니다. 그걸 측정한 사람이야. 됐어? 그러면서 슈레딩거의 모양이 알잖아요. 그 유명한 그래서 상자 안에 전자를 넣는 거예요. 그러면 전자는 물질이니까 완벽하게 밀폐된 등간 안에 전자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죠? 꽉 있죠? 근데 전자가 나와. 완벽하게 밀폐시켜놨는데 밖으로 나온다고 해요. 밖으로 나와 있는 전자가 발생됩니다. 여러분들 밀폐된 공간에서 됐어. 방음 처리는 안 했지만 밀폐는 했어. 그럼 소리를 지르면 소리는 밖으로 나갑니다. 왜? 파동이니까. 이 안에 전자를 집어넣고 가만 놔두잖아요. 그 중에 몇 개의 전자가 다 꽂히고 나옵니다. 아, 이 새끼 파동이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됐냐? 나중에 화학을 보면요. 화학을 배우면 화학에서 같은 방 안에 전자가 두 개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면서 같은 방 한 방 안에 전자 두 개가 들어갑니다. 파울리의 베타울리. 쌍전자거든요. 얘네들이요 서로 얘네들끼리 뭐라냐면 지네들끼리 통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새끼가 이 방향으로 돌면 얘는 이 방향으로 가요. 얘가 거꾸로 이 방향으로 돌잖아요. 얘가 방향을 바꿔서 이 방향으로 돌립니다. 서로 통해요. 전자. 이 원리를 이용해서 만들겠다는 게 양자 컴퓨터입니다. 그렇다고요. 전자가 되게 특이합니다. 근데 이 전자로 구성되어 있는 게 우리입니다. 그죠? 우리도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거야. 그게 우리는 질량이 너무 커서 그 성질이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는 거야. 아직은. 그 잘 몰라. 근데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파동의 특성을 나타나게 만들 수도 있어. 그러면 순간이동이 가능해. 일 거라는 거죠. 우리가 공간을 건너가는 것들이 가능해요. 왜냐면 질량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광속보다는 빠를 수가 없거든요. 질량이 없다면 광속보다 빠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공간을 건너뛰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렇다고요. 되겠어. 뭐 그런 얘기들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현대물리라는 게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물질이 파동의 성질을 가질 수도 있고 파동이 물질의 성질을 가질 수도 있구나. 이걸 우리가 이중성이라고 한다고요. 되겠어? 이런 얘기야. 자,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공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 174페이지부터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핵심은 뭐니 해도 방전효과예요. 그래서 드브로이의 물질파는 나와도 한 문제 정도밖에 나올 수가 없고, 자,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건 방전효과를 제대로 이해했니? 라고 하는 걸 물어봅니다. 자, 그래서 넘어오시면 자, 184페이지 뭐예요? 184, 185페이지 두 문제. 요거 두 문제만 하고 잠깐 끊으면 연준이가 쟤를 잡아서 바꾸면 될 거네. 여기에서 유일하게 너만 남자야.
지금 하고 있는 13단원 답이 없어? 얘는 끝이 10인데 12로 끝났어? 13은 답이 없어? 불러줄게. 두 문제 했지. 이해가 돼? 이 새끼들이 쳐 맞으려고 이씨. 방전 효과는 여러분들이 머리를 좀 많이 쓰면서 생각을 좀 해봐 주시는 게 좋아. 이거 그려서 이렇게 A, F1, F2, F3 뭐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대로 DC 여기가 이대로 이런 느낌이야. 그리고 자,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F1이라고 하는 건 그냥 F1으로 둔다면, 그래서 F2라고 하는 애는 이 F1만큼이 이함수라면 여기는 탈출하고 나서 이함수만큼 쓰고, 그래서 이 제로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진동수야. 맞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F3는 A만 보는 거야. 얘 탈출할 때 F0만큼의 이함수 필요해. 자, 탈출하고 나서 이만큼의 에너지가 남는 거니까 얘는 F1 플러스 2E0야. 그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랬을 때 A의 이함수는 B의 이함수보다 E0만큼 작다. 맞는 거죠? 그래서 왜? A는 이거 먹고 탈출하는데 B는 이거 먹어야 탈출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A에 비해서 요만큼의 이함수가 더 커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쵸? 자, 그 다음에 니은 보시면 이 F2에서 F3 빼봐 라고 했어요. 이 F2에서 F3 빼봐 라고 했으니까 이 F2는 이 F1 플러스 2E0고 거기서 F3 빼라 그랬으니까 F1 마이너스 2E0라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뭐가 남습니까? F1만 남죠. 맞냐? 계산이 되겠어? 네. 저마식 세우란 얘기야. 그죠? 네. 그래서 이 값이 F1입니다. 니은 맞아요. 그 다음에 진동수가 이 F3의 빛을 B에 비추었을 때 라고 했으니까 이 F3면 보면아 예, 이 F1 플러스 4E0거든요. 그래서 네. 자, 이 빛을 비추면 B에 비추었을 때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요 라고 하는데, 그래서 B는 탈출하기 위해서 이만큼의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그죠? 그러면 요만큼을 빼야 운동 에너지가 되죠? 그럼 빼세요. F1 마이너스 2제곱 빼면 F1 플러스 3이제곱가 돼요. 맞아. 그랬을 때 진동수가 이 F3의 빛을 B에 비추었을 때 전자가 탈출했을 때 갖는 최대 운동 에너지는 2제곱가 아니고 요만큼이야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이렇게 가시면 맞아요. 이해 되겠어? 괜찮아? 오케이. 이런 얘기. 두 번째 보시면 그림 가는 광전효과 실험장치를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고 나는 진동수와 세기가 다른 두 단색강 A와 B를 각각 동일한 금속판에 비추었을 때 양극전압 V에 따른 광전류의 세기 I를 나타낸 거야 라고 했는데 꼬맹아 실제로 에너지를 더 큰 에너지를 갖는 게 A야 B야? 뭐야? 네. 실제로 더 큰 에너지를 가졌는지 어떻게 알아요? 바로 정지전압 보시면 돼. 그래서 얘는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서요. 이렇게 해서 정지전압 이렇게 마이너스 2V0 이렇게 되어 있는 얘를 우리는 B라고 본대요. 이게 B고 그 다음에 A는 이거보다 위에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잖아요. 이 I 제로고 여기는 I 제로고 얘 정지전압이 마이너스 2죠. 이거잖아요. 그래서 정지전압의 크기가 그 빛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크기를 얘기해요. 이게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에너지는 B 빛이 A 빛보다 에너지를 더 크게 가지고 있어. 이런 느낌이야. 되겠어? 네. 그 다음에 전류의 세기는 탈출한 전자수잖아. 탈출하는 전자수는 광자가 몇 개 왔느냐에 따라 탈출시킬 수 있는 전자수가 달라지는 거니까 그건 바로 밝기 광자수를 얘기해요. A라는 빛은요. 에너지는 작았지만 훨씬 더 밝은 빛이었어요. 그래서 전자를 많이 탈출시킨 거예요. 그래서 광자수는 A가 더 많은데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A와 B를 그래서 A가 에너지가 더 작으니까 얘는 초록빛인데 얘는 파란빛이고 이런 느낌. 근데 얘는 눈부신 초록색 빛이고 얘는 흐린 파란색 빛이야.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이렇게 조절한 거야. 자, A, B를 동시에 비추어 금속판을 비출 때 양극전압에 따른 광전류의 세기를 바르게 나타낸 걸 찾아보세요 라고 했어. 그러면 A, B를 동시에 비췄어. 되겠냐? 자, 지금 이 철에서요. 파란색 빛을 먹으면 정지전압이 초록색 빛을 먹으면 정지전압이 마이너스 V0고 파란색 빛을 먹으면 마이너스 2V01인 에너지를 가지고 튀어나올 거야. 근데 여기에 초록색 빛하고 파란색 빛을 동시에 비췄다는 거야. 그러면 이 전자가 먹는 에너지는 이렇게 비춰도 초록색 빛만 먹거나 파란색 빛만 먹고 이 둘을 합한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왜? 전자는 한 번에 광자 한 개밖에 못 먹는다 그랬잖아. 그러니 그래서 탈출할 수 있는 전자수는요. 이거 두 개를 합했으니까 그래서 3I 제로만큼 탈출할 수 있을 거야. 그렇죠? 탈출시키는 전자수는 훨씬 많을 거야. 초록색 빛을 먹었을 때 전자가 뭐 20개 탈출했어요. 얘는 10개 탈출했어요. 이 두 개의 빛을 동시에 비추면 30개 탈출하겠죠. 근데 어떤 빛을 먹었느냐에 따라 정지전압이 EV0가 나타나든지 I0가 나타나든지 그 사이 값이 나타나거나 그것보다 센 값이 나타날 수는 없어요. 라는 얘기입니다. 되겠어? 자, 그러면 A, B를 동시에 금속판에 비추었을 때 양극전압에 따른 광전류의 세기를 나타낸 그래프로 맞는 것을 찾아보세요 라고 했으니 정지전압은요 V0이거나 마이너스 2V0이거나 되겠어? 근데 마이너스 V0일 때는 그걸 먹고 탈출하는 V0 2V0 2
자, 이렇게 되면 답은요. 1번, 3번, 4번 중에 있어야죠. 몇 번이 맞을까요? 몇 번이 맞을까요? 자, 이 중에서요. 초록색빛을 먹었을 때 I0죠. 파란색빛을 먹었을 때 초록색빛을 먹었을 때가 2I0. 파란색빛을 먹었을 때가 I0. 자, 그랬을 때요. 여기에서 A, B를 동시에 비추었을 때 나올 수 있는 건 I0도 되고 2I0도 되고 자, I0를 먹으면 꼬맹아 아니 파란색 빛을 먹으면 파란색 빛은 흐리니까 탈출시킬 수 있는 전자수가 뭐여야 되니? 작죠. 그러니까 3I0로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어. 되겠어? 네, 걔는 그냥 I0야. 되겠냐? 네. 정지전압이 마이너스 2V0일 때 탈출할 수 있는 건 I0밖에 안 돼. 그 다음에 자, 초록색 빛을 먹으면 정지전압은 V0일 수 있고 탈출시킬 수 있는 전자수는 눈부시니까 많이 탈출할 수 있지. 2I0지. 맞아? 꼬맹아, 파란색은요 지금 그래서 한 개밖에 탈출 못해. 얘는 2개 탈출시킬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거 먹고 탈출했을 때 운동 에너지가 V0 이건 2개야. 이거 먹고 탈출했을 때 운동 에너지가 2V0 이거 1개야. 됐어? 네. 이거 먹고 탈출한 애가 갑자기 3개일 순 없어. 이런 느낌이야. 이거 합쳐서 3개인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러니까 몇 번 그림이 맞아야 되는 거니? 2V01 I가 3개일 수 있어 없어? 없어. 얘는 지금 광자가 2개밖에 없어. 얘는 광자가 1개야. 되겠어? 2B 먹고 갑자기 3개 튀어나올 수 없어. 광자가 2개밖에 없어서.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그림 중에 A 그림 하나만 그리든지 B 그림 하나만 그리든지 둘 중에 하나만 그려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아? 네. 그러니까 몇 번이 맞습니까? 1번이 맞아요. 이해되는겨? 이해되는겨? 네. 둘 중에 하나밖에 못 나와. 되겠어? 괜찮아? 하겠어? 오케이. 자, 먼저 봐. 자, 3번하고 4번인데요. 자, 4번은 답이 없어요. 자, 4번은 문제를 지우시고요. 자, 4번은 아예 지워버리고 3번은 집에 가서 풀어오시고 자, 188페이지 와. 188부터 189. 오늘부터 너네는 숙제 안 해와도 돼. 그래서 오늘부터 너네는 숙제 안 해와도 돼. 내신 대비하십시오. 네. 자, 188, 189. 빨리 해.